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 유전공학과 생명윤리 계속 해봅시다. 우리 조금 하다가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 해봅시다. 자, 이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문제가 뭐냐? 유전공학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비교적 좀 이해하기 쉽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죠. 우리가 유전공학 기술이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강화가 하나 더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지금 우리는 일단은 강화는 빼놓고 이 치료만 다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수단이죠, 수단. 네. 그 수단을 꼭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치료를 위한 어떤 수단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배아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될 잠재력, 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문제는 치료도 우리가 좋은 목적이죠. 예. 이게 물론 모든 질병이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질병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인데 하지만은 치료를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배아도 뭡니까? 배아도 우리가 이것을 보호해야지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가치가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일단 보이죠. 예,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기세포다, 배아다, 그 다음에 태아다. 배아하고 태아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런 사실적인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책에 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줄기세포를 이제 배아에서 얻었다라는 의미로 배아줄기세포라는 말을 이제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어디서 가져왔냐? 배아에서 가져왔으면은 배아줄기세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 우리 책에 나오죠. 예를 들면 유산이나 발달이 덜 된 배아에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아직 줄기세포가 남아있는 태아에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몸에서 수정돼서 착상이 된
그러한 줄기세포가 아니고 실험실에서 수정한, 실험실에서 그냥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와서 수정한 그러한 배아에서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제한 배아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정보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보자면은, 여러분들 그 용어와 개념 정리,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의 원천, 그 다음에 줄기세포 연구 지침이 나오죠. 여기서 연구 지침은 주로 이제 그 미국에서 확립된 것, 특히 1999년 정부 보고서, 예, 특히 연방정부 지원 연구 사업에 나온 지침을 일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 배아는 사람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들 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우리는 이제 다 자란 성인이고 인간이죠. 하지만 배아 자체는 우리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배아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중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배아 그 자체하고 우리를 동일시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오죠.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예, 하지만은 배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칙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기세포 연구 지침 1, 2 나오죠. Non-creation.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Non-creation하고 alternative. 이거 왜 이래? 왜 엄청나게 흔들리지? 자, destruction. 뒤에 뭐가 있어요? 왜 이래? 자, 이 두 가지 지침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non-creation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생성, creation이라는 말은 창조죠, 창조. 예. 창조인데 non-creation이라 그래가지고 창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굳이 직역을 하자면 alternative는 일종의 대안이죠, 대안. 이거는 이제 파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게 의미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아 생성 금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배아를 파괴할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배아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은 일단은 non-creation은 뭐예요? 요거는 만드는 것 자체죠. 만드는 것 자체. 그러니까 만들까 말까.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안 만든 거죠. 예, 그렇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면은 그러니까 만들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것은 아직 안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이미 만들어서 내 손 앞에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만들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배아를 파괴할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요것은 그겁니다. 알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괴를 한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은 배아를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배아를 만든다. 요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넌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일단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잖아요. 그러면 배아를 만들어 가지고 줄기세포를 추출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만약에 이 연구가 결과적으로는 배아를 파괴하게 되는 연구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면은 배아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규칙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 destruction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요 위에 거는 아직 안 만든 거고, alternative destruction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 앞에 배아가 있단 말이지. 하여튼 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여러분 앞에 이제 배아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만들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고,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 눈앞에 있어. 눈앞에 있는 배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죠. 하나는 만들기 전에 지침이고,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지침이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 예.